아포로지로 웰니스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필라리스의 박인영입니다. 필라리스의 비전은 스마트 웰니스 분야의 구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웰니스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질병이 없는 것을 지향하지만 저희는 이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웰니스입니다. 웰니스의 선구자셨던 케네스 쿠퍼 박사는 그에 져서 스타트 스트롱 피니시 스트롱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을 해라. 운동이 메디슨이다. 우리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운동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동기부여가 부족하면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나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듯이 운동도 나에게 맞는 것을 정확히 처방받아서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필라리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 시장뿐만 아니라 피트니스를 넘어 토탈 웰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웰니스 시장, 그리고 떠오르는 2020 세대가 포함된 키즈 웰니스 시장을 포괄하는 전체 시장에서의 웰니스 케어를 하고자 합니다. 필라리스는 과학적 검사와 처방을 바탕으로 한 웰니스 케어를 추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케네스 쿠퍼 박사는 이것을 1970년대부터 해오셨고, 그 시대에는 디지털이 아닌 사람에 의존하여 웰니스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희 필라리스는 최첨단 운동 검사 장비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을 통한 웰니스 케어를 시작합니다. 필라리스 웰니스 시스템입니다. 필라리스 웰니스 시스템은 운동 검사와 맞춤 운동 영양 처방, 그리고 모니터링으로 구성됩니다. 운동 검사로 모인 건강 데이터는 필라리스 클라우드로 저장되며 이것은 사용자의 모바일 플랫폼과 운동 처방 사용 전문가 플랫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데이터와 의학적 상태가 함께 분석이 되면 사용자에게 생체 나이와 건강 수명을 알려주며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 선호에 맞추어 개별 맞춤 처방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처방을 지키고 이 시스템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동한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평생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며 웰니스 케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라리스의 시스템을 위한 저희의 코어 프로덕트는 사문 인터넷 기반의 개발 운동 검사 장비, 그리고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운동 처방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쿠퍼 에어로빅 센터의 스포츠 의학 컨텐츠입니다. 저희의 메드핏 시스템은 기존의 15가지 검사를 한 가지 장비로 통합하여 사문 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 기반으로 건강검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중국 쿠퍼 에어로빅스 센터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또한 가동 중입니다. 어드바이저 시스템은 빅데이터, 딥러닝 기반의 맞춤 전문가 운동 처방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운동 처방하고 그 결과값들을 계속해서 데이터 축적하여 고도화된 운동 처방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쿠퍼 웰니스 프로그램은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라이프 스타일 코칭, 영양을 포함한 사용자의 토탈 웰니스 케어를 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웰니스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요청까지 해주시고. 예, 헬스케어 센터는 검사 장비를 기반으로 한 검사 위주의 서비스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2018년부터는 필라리스, 스튜디오를 통해 검사, 처방, 운동이 포함된 토탈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금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술들을 향후 수도권 지역 50개 지점에 런칭하여 5만 명의 운동검사,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을 축적한 서비스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멘토링 진행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사한 솔루션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딥러닝, 뭐 AI, 뭐 센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게 특별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인가요? 그런 서비스들은 사실 어떤 웰니스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것이 저희 순서라고 봤고요. 단순히 이제 어떤 센서나 어떤 시스템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단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주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 또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앞에 우리 그 심사위원님 의견하면서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웰니스 체계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B2B 시장, B2C 시장은 좀 많이 나가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 군데 집중한다면 어디에 좀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웰니스 체계는 사실 의료 서비스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난 40년 전부터 생겨서 이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도 1차, 2차, 3차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웰니스 시스템에도 1차, 2차, 3차 같은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기본적인 어떤 1차에 해당된다면 2차와 3차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클리닝을 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검사 장비와 좀 데이터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지만 계속해서 2차, 3차로 확장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잠깐 B2B나 B2C, B2G 중에서 어떤 분야에 좀 더 포커싱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는 사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US 케어 센터들을 이제 확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B2B 서비스로 가려고 합니다. 기업, 그 다음에 어떤 병원,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키 테넌트로 들어가서 그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스포츠, 웰니스 그런 것들을 함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겁니까? B2B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뭔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런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 이제 사람들이 금방 식상해하고 사용비들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어떻게 설정을 하실지 사실 웨어러블이나 이런 어떤 피트니스 서비스들이 6개월이 지나면 사용률이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런 것들은 사실 모바일이나 어떤 기술로만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공간, 사람,
문화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찌 보면 출발은 디지털이지만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들어가서 생활 면면들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B2B 고객께는 기술은 그 관리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우리가 그 B2B 고객들이 가진 시설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이끌어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투자 유치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설 확충 뭐 이런데 자금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B2B 시장으로 확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저희가 지금 장비를 개발하지만 인프라들,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나요? 인베스터들은 뭘 기대할 수 있나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 되게 앞으로 대박날 거야 라는 뭐 솔루션이 기대치가 있나요? 그냥 장소에 투자하는 건 아닌다는 얘기죠. 예, 결국 핵심은 저희가 장비는 사실 5년 이상 계속해서 확충을 해서 USP로 운영하고 했지만 그게 이제 들어가서 장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쌓여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였을 때는 그 개인에 대한 상품 개발,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운동 처방 자체도 어떤 매뉴얼의 운동 처방이 아니라 정말 더 최적화된 운동 처방으로서 되게 고부가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의 설명이 너무나 큰 사업 모델 같아서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소한 질문 드리고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픈 IR 팀들 이제 IR을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과연 힐라리스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아니오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오 12명, 예 9명 정도로 이제 퍼센티지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투자금이 남았으니까 기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다 9만 원. 이게 저희가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약간 분배가 약간 잘못됐던 관계로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IR 신청해 주시면 그때는 좀 더 좋은 모습,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중 질문을 심플로우로 받고 있는데요. 심플로우에 이제 올라온 질문들이 기존의 멘토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약간 유사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청중 질문답은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보험시장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해외 보험시장까지도 섭렵할 강력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보맥입니다. 저희가 갖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보험사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 개발과 심사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빨리 흡수하고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CTO마저도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이미 뒤창업을 해도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켜보자. 즉, 휴대폰 인증만 하시면 가입한 모든 보험이 30초 안에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배제한 데이터 통계 기반으로 내가 보험을 잘 두고 있는 건지 또 내가 들어야 할 보험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도 보맵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보맵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설계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연금 등 수익성 상품에 대한 것도 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고객들에게 맞춤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고 더 나아가서 보험을 제조하는 IT 보험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시장이 이랬다면 저희는 그 안에 보맵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7개월 전 2017년 2월 14일에 보맵 고객용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한 달 후에 설계 사용액도 출시하였습니다. 보맵은 이렇습니다. 휴대폰 인증하시면 30초 안에 내가 든 보험들이 모두 보입니다.
중복 가입하고 있는 건 없는지, 과보장받고 있는 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보험을 잘 들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분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하시려면 보험사 사이트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보험증권 찾아서 다 입력해서 팩스로 보냈어야 됐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그냥 기다리시면서 다 입력되어 있는 거에서 내가 보험금 받을 계좌만 입력해서 바로 전송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더 이상 네이버에서 초딩들이 달아주는 답변에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보험앱이 다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사들, 철새 설계사들 많죠. 하지만 보험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설계사에게 들었고 그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설계사와 앱으로 연동돼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설계사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긴급 출동 버튼도 바로 누르시기만 하면 자동차 보험사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들은 왜 앱을 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계사들이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행위는 결국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그 분위기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고 싶은 건 그 고객의 보험 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연예인 얘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여러 가지 말들로 결국 보험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지금 강남의 스타벅스나 여러 카페 가보면 이미 보험앱을 많이 활용해서 설계사들이 고객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보험앱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자기의 보험을 불러오고 설계사에게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얘기가 되고요. 거기서 설계사들이 담당 설계사로 보험을 등록하면 설계사의 앱에서도 그 고객의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객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고객의 보험을 확인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7개월 동안 한 23만 명의 유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체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낙인 효과가 있고요. 설계사들은 현재 2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쌓인 보험 데이터는 저희 30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는 마이너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보험 데이터보다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사들은 2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락인 효과가 있고요. 설계사들이 저희의 BM입니다. 고객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인앱 결제로 34,000원 또는 단체 B2B 건으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7월 달에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명 중에 지금 10% 정도의 2,000명이 유료로 전환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무료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무료 쿠폰을 많이 나눠드려서 전환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한생명,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많은 GA들이 전체 설계사들이 쓰는 조건으로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9월에는 3천만 원의 매출을 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달 농협의 전체 13만 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단위 농협에서는 7만 명의 방카슈락스를 판매하는 직원이 있고 농협생명에 2,000명의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13만 명은 고객용 보험앱을 통해서 자기가 든 보험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서 다 가입을 하고요. 단위 농협에 있는 임직원들과 농협생명의 설계사들이 고객이 내방하면 설계사용 앱을 통해서 그 고객의 보험을 확인하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SNS에서도 저희는 활발하게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보험 관리는 보험앱으로라고 나와 있고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보험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저희는 내 국민연금 보기라든지 더 나아가서 놓친 보험을 찾기 등에 집중할 거고요. 2018년에는 이제부터 본게임 시작입니다. 저희가 보험의 새로운 그 모델을 제시할 텐데 이건 질문에서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도매판 하면 충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준 지기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보험사나 고객을 다 잡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 자체를 보는 쪽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나 설계사들 또는 GA들까지를 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고객은 일반 고객과 그리고 설계사 단에 있는 판매 채널이 저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고객들의 보험 불신의 신뢰를 전환시키기 위한 건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고객들은 보험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기의 보험을 제대로 알게 만들자라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보험 90% 이상이 설계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고지의 의무라든지 그 설명의 의무들이 아직까지 강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이 설계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판매 채널이 설계사들의 이 정보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다면 저희는 고객과 판매량을 잡고 있으면 보험사들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흡수될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IT 보험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설계사가 필요한가요?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설계사라는 조직 자체를 배제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도 다룰 수 있을 만큼 사실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설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생업이고, 이분들이 사실 본인의 밥그릇이 위협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회 앞에서 누워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GA라는 형태로 이 상품 개발과 판매가 분리된 GA 조직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전문화되고 있는 판매단의 설계사 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아까 사실 2018년에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저희가 지금 뭐 혹시 던져주신 거라고 보면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해외 사례에 보면 보험이 엔터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보름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보상을 받고 안 뜨면 술을 먹는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보험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사행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 이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보험, 여행자 보험, 그리고 애견 인구가 1000만을 넘지만 아직까지 설계사들은 수당이 안 맞아서 안 팔고 보험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못 팔고 있는 이런 애견 보험 같이 틈새의 보험 시장들을 일상에 접목시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장은 있다라고 그쪽으로 진입하고 싶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맞죠? 지금 보험 설계사들이 필요한 보험들이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뭐 등등등. 네,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상품 개발을 해서 조금 아는 내용인데요. 이게 종합보험 형태로 우리나라는 이 사전인가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도 다이렉트 상품들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처음에 뇌 질환에 대한 질병을 얼마 보상받고 싶냐. 고객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고민을 합니다. 3천만 원. 상품별 버티칼을 펼치겠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마이크로 보험 시대가 진입하면 저희도 바로 그 시장에 빨리 뛰어들고 싶다. 좋습니다. 그 테크놀로지컬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지금 개인 저 앱을 깔면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 자기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어떻게 불러오세요, 그걸? 그게 보험사에서 API 열어준 건 아니고요. 이게 스크래핑, 크롤링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고객께서 지금 자신의 보험을 확인하려면 PC를 켜고 웹브라우저에서 크롬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사에 접근해서 보시잖아요. 그 모듈을 저희는 고스란히 스마트폰으로 옮겨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PC 앞에서 했던 행위를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주체는 고객이고요. 자기가 본인의 정보를 불러오는 그 모듈을 저희는 개발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계좌조회를 보험에 처음 적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 관련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쟁력이 그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특허라든지 우리 좀 배려가 있다고 하시나요? 사실 크롤링 서비스는 이미 3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0년이 넘게 있던 기술이라 사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 보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보험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보험사 출신이라서 보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험을 모르는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40개 우리나라 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을 다 가입하고 그 필드값 하나하나를 다 표준화해서 그것 만드는 작업만으로도 저희가 한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걸 보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인데 후발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요. 6개월 후면 저희가 지금 20만이지만 50만, 100만이 넘어설 거고 그때가 되면 저희는 충분히 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5분이라는 시간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약에 대해서도 네. 일단 발표해 주실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숫자가 더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시간이 한 2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해주셨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93%.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그 다음 투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1,000만 원. 1억 원대에 한 명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결과 맞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질문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큰 보험 회사들이 토스를 부리거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우선은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험사들과의 컨플릭트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육사필딩의 본사가 있는데요. 한화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분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이 보험사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보를 어쨌든 저희가 가져간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업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근데 보험사의 원리와는 좀 다르게 B2C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고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의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 사실 보안이라는 이슈는 어떤 서비스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보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 데이터마저도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 벤처가 갖춰야 할 그런 체계적인 T사의 방식에 따라 맞춰서 보안을 최대한으로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CISO 이제 보안 최고 책임자까지도 고용을 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관리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청중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마레스 최영일입니다. 저는 지금 KBS에서 도전 스타트업 진행하면서요. 고양한 선생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고요. 요즘 달걀 그리고 새우 항생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아직도 우리 농촌은 이렇게 흙을 기반으로 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채소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뜯고 계세요. 지금 채소 가격이 한 박스에 4kg 정도 되는 게 한 5,000원에서 10,000원. 이게 도매가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가격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농업의 혁신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예전에 만나에서 시작했던 기술이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몇 가지 정도 추가해보았습니다. 아쿠아포닉스와 바이오플락 기술과 에어 포깅 시스템을 좀 넣어봤는데요. 아쿠아포닉스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을 통해서 채소를 키우는 기술이고요. 바이오플락 기술은 물고기를 키우는 기술입니다. 물고기를 키울 때 나오는 암모니아 계열 오염물질들을 바이오플락이라는 미생물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해서 고밀도 양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기술이 에어로포닉스라는 기술인데요. 에어로포닉스는 식물의 뿌리 부분에다가 직접 한 20미크론 정도의 사이즈의 입자로 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절약이 되는데요. 다음에 내용들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요즘 만나에서 시행하고 최근 보통 사용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기술인데요. 1번 물탱크에서 보통 물고기를 기르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과조에서 여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보기엔 작지만 보통 실제 수조 사이즈의 30% 이상 사이즈를 갖고 가야지 실제로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서 식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리턴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뭐냐면 엄청난 양의 양액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보통 1000평 규모의 하우스를 운영할 때 500에서 10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데 500에서 1000톤 정도의 물을 가열하거나 냉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생산량이 안 나와서 현재 국내에서 채소값이 오르락내락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양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000평 정도 규모의 양식장 운영하려면 보통 하루에 한 200kg 정도의 사료를 퍼부어야 됩니다. 일단 누군가는 먹고 거기서 배설물을 발생해야지 이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200kg라는 양은 사실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40만 원 정도고요.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1년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국내 내수면 어업 양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양식 어업이 없습니다. 지금 사료값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양식장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액이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물에 담겨 있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양액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양액의 농도가 부족해서 거기다 뭔가를 첨가하고 싶었을 때 이건 바로 다시 또 물고기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물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띄웠을 때 물은 1리터에 1kg 정도 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300kg 정도의 로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큰 부담으로 초기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분무경에 대해서 분무경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이제 시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깅 방식으로 밑에서 영양분을 뿌려주면 여기서 충분하게 산소 호흡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